2단원 도면의 크기, 양식, 척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제 중에 26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 회차에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도면의 크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0부터 A4까지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 사이즈가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규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4 용지가 297, 210mm라고 합니다. 단위가 밀리미터라고 했을 때 A3 용지는 210mm가 곱하기 2배가 됩니다. 그러면 420이 되겠죠? 420 곱하기 297이 됩니다. A2 용지는 어떻습니까? A2 용지는 당연히 297이 곱하기 2배가 됩니다. 그러면 594mm 곱하기 420mm가 되고요. A1 용지는 422 곱하기 2배를 해주는데 여기서는 더하기 1mm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840에서 841mm가 되고요. 594mm가 됩니다. A0도 마찬가지입니다. 곱하기 2배를 해주고요. 플러스 1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1189mm가 되고요. 여기는 841mm가 됩니다. 이러한 규칙을 잘 확인하셔서 외우시면 됩니다. 297mm, 210mm 여기 곱하기 2배에다가 플러스 1mm 이렇게 해서 A4에서 A0까지의 크기를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A4 용지의 크기를 외워야 되겠죠.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사이즈를 외우시면 되고, 여기 보면 C와 D 치수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중심 마크를 도면의 여백은 작은 사이즈 A2, A3, A4는 10mm 정도를 주지만 A1과 A0는 20mm 정도 여유를 조금 더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철을 할 때는 이쪽에 왼쪽에 구멍을 뚫어서 철할 때는 25mm 정도 여유를 조금 더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면에서 A3 제도 용지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A3 용지는 420, 29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4에서 A3 갈 때 2배가 커지고요. A3에서 A2 갈 때도 2배, 다시 또 A2에서 A0도 2배, A1에서 A0까지도 2배, 모두가 2배씩 커지는 규칙이 있습니다. 2-2번 도면의 크기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1, 2, 3번은 맞는 내용이니까 읽어보면 되고요. 4번에 도면을 철할 때 윤곽선의 용지 가장자리에서 10mm 간격을 둔다라고 했는데 이런 간격은 도면의 크기에 따라서 제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린 답이 되겠고요. 2번 한번 살펴볼까요? 제도 용지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대 루트 2이다. 자, 그러니까 세로와 가로가 루트 2대 1, 크기의 비율이 그렇다는 겁니다. 가로가 루트 2가 되고요. 세로가 1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도면의 양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의 양식에서 반드시 그려야 할 것과 도면에 마련하면 좋고 마련하지 않아도 틀린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1번에 보면 반드시 그려야 할 양식은 세 가지입니다. 윤곽선과 표제란과 중심 마크가 되겠습니다. 도면에 마련하면 바람직한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눈금, 재단 마크, 구분기호 이런 것들은 마련하면 좋고 굳이 마련하지 않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 됩니다. 도면에서 보면 윤곽선이라고 나온 것과 여기 표제란이 나오죠. 표제란과 여기 중심 마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 비교 눈금과 재단 마크와 이런 세로 도면 구역이나 구분 기호 이런 것들은 마련을 하면 바람직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도 보면 도면의 양식 중에서 반드시 마련해야 되는 양식이 아닌 것은 나왔습니다. 세 가지가 반드시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요. 비교 눈금은 마련하면 좋고 마련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용어의 설명을 책에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4번에 도면의 촬영, 복사 및 도면 접기의 편의를 위해서 중심 마크의 선을 굵기는 몇 mm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심 마크는 0.7mm 정도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0.7mm가 아주 굵은 선이고요. 0.5mm는 굵은 선. 도면의 척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도라고 하는 것은 대상물의 실제 크기에 대한 도면에 그려지는 대상물의 크기의 비라고 합니다. A 대 B 이렇게 나오는데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현척, 축척, 배척이 나옵니다.
현척은 실제 크기와 도면의 크기가 똑같은 겁니다. 1대1이 되겠죠. 자, 축척은 실제 크기보다, 자, 여기 크기라고 나오는데 여기 작게 그리는 것이 되겠죠. 작게 그리는 것이 축척이 됩니다. 1대2, 1대5, 1대10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배척은 실제 크기를 크게 그리는 겁니다. 자, 2대1, 5대1, 10대1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1대2와 2대1이 이것이 어느 것이 축척이고 어느 것이 배척인지 모를 경우에는 이렇게 슬러시를 넣어 보시면 됩니다. 이 슬러시라는 것이 나누기가 되겠죠. 1 나누기 2는 0.5가 됩니다. 그렇죠. 2 나누기 1은 2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1이기 때문에 자, 2라고 나온 것은 이것은 배척이 되고요. 자, 0.5라고 나온 것은 반틈을 줄인 축척이 됩니다. 그래서 나누기를 해보면 이것이 축척인지 배척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번에 보면 NS라고 표현되는 것이 있습니다. Not to scale, non-scale이라고 해서 비례척이 아닌 임의의 배율로 그린 도면을 NS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비례척이 아닐 때 NS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2-5번 척도의 기입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1번, 2번, 4번은 올바른 말이 되니까 생략을 하고요. 3번에 보면 한 도면에는 반드시 한 가지 척도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문제 풀 때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축척이나 배척 이렇게 한 가지 척도를 사용하지만 간혹 비례척이 아닌 경우에 도면에 NS라고 비례척이 아닌 경우를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현척과 축척과 배척이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축척을 보면 1대2, 1대5, 1대10, 1대20, 1대50, 1대100, 1대200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2, 5, 10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1대3이나 1대4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경우가 기계도면에서 바람직합니다. 2, 5, 10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배척도 마찬가지입니다. 2, 5, 10 이런 식으로 배척의 구간이 점프한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출 유사 문제는 이렇게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구글 드라이버와 카페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